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유라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유라테크는 진짜 그래도 유튜브 한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안 다뤘던 것 같은데, 오늘 이제 제가 왜 다루는지 알겠죠? 이 미친 듯한 거래량이 나왔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, 유라테크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저는 보고 있는지, 이런 것들 리뷰 좀 진행해 보면서 한번 뭐 관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우선 유라테크는 그거랑 가장 관련이 깊어요. 그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옛날서부터 뭐 세종시로 뭐 옮긴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. 사실 그때부터 뭔가 부각을 좀 받으면서 사람들 눈에 좀 많이 띄었었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시 같은 것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, 최근에는 약간 움직임 보니까 막 테슬라 이 공장 유치를 한다 막 이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것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었고, 그 전에 뭐 전기차 같은 것도 어쨌든 테슬라도 전기차 쪽이니까 이 전기차 무선 충전이 막 상용화되게 되면서 이 제네시스 무선 충전 사업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것들도 같이 부각을 받고, 그래서 테마가 좀 여러 개가 엮여져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항상 엮여져 있고, 뭐 지금은 파급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, 뭐 그래도 우선은 읊어보고 가면은 세종시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, 더군다나 더해서 이 전기차 쪽에서도 이 무선 충전 쪽 이 제네시스 무선 충전 사업에 참여를 했었던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 뭐 에코프로발로 한번 샥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차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 충전기 막 리비안이랑 막 테슬라 충전기 똑같은 걸로 막 한다, 막 동일화한다, 막 이런 것들. 약간 이게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, 사실. 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을 쓰니까 거의 뭐 애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,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 꽂는 이 타입이랑 우리 이제 C 타입이라 그러죠. 그 다음에 이 애플에서 쓰는 충전기 다르니까 솔직히 불편하잖아요. 근데 이제 테슬라랑 리비안도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뭐 원탑이고, 그리고 리비안도 굉장히 좀 단위가 큰데 이걸 또 딱 동일화 시킨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좀 다시 바람이 좀 불고 있다라고는 보이는데, 기본적으로 이게 충전 쪽도 계속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, 그런 차원에서 유라테크도 어쨌든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관련해 가지고 한 번씩 부각을 받았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엮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래서 이슈는 좀 그러하고, 최근에 있었던 것도 여기 있네. 현대차가 2030년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에 주요 고객사가 부각을 받았는데, 그 고객사 중에 하나가 유라테크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어찌되었든 최근에는 자동차 쪽, 뭐 세종시 이쪽은 사실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요. 자동차, 전기차 이쪽이랑 좀 더 같이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재무가 왜 이래? 에? 아니 나쁜 것까지는 좀 왜 이러냐 얘네. 저도 지금 재무 이거 좀 딱 지금 켜서 본 건데, 매출액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이 2017년도서부터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 뭐 무조건적으로 종목 좋다 이런 소리는 안 하니까 요거 좀 참고하세요.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셔라.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은 게, 왜 그러냐면 회사에 딱 보니까 이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.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약간 쌓아놓은 돈이 그냥 많다는 느낌을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인심은 또 어디서 나와요? 인심은 이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좀 쌓여져 있으면은 무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,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2019년 20년도 같이 막 코로나 같은 게 막 발생했었을 때, 이게 사실 뭐 가장 힘들었었던 것들이 막 여행을 못 나가니까 항공 쪽도 힘들었고, 영화관도 솔직히 막 제약이 많아서 영화관도 다 적자 보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곳간에 쌓아놓은 게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. 그래도 유라테크가 지금 이게 조금 별로기는 한데, 영업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별로긴 한데, 그래도 뭔가 이제 유보금은 좀 많이 쌓여있다라고 보여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상황을 해나갈 만한 그런 힘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걸로 좀 버티면서, 요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, 지금 단점은 요 영업이익이 고르지 못하다. 그리고 장점은 유보금이 좀 쌓여져 있다. 부채비율은 굉장히 낮으니까 뭐 재무적으로 당장 쓰러지고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닌데, 요것만 좀 빨리 조속히 해결시켜서 흑자폭을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, 우선은 최대치 나왔어요. 뭐 최대치가 이제 나올 때마다 보면은 변화 지점이 생겨요. 지금이야 이제 이후로 엄청 크게 뭔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다 좀 적어 보이는데, 저대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여기도 결국에는 딱 보시면
여기 최고치잖아요. 여기 최고치고 여기 최대치 나온 거고 여기 앞전에 있었던 최고점 이 당시에 있었었고 이게 나오고 나면은 항상 뭔가 변화가 좀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고치가 나왔다 하면 뭔가 흐름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이후로 돌파가 나왔으니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 여기에 있는 이 심리적인 저항들이랑 매물을 소화를 다 받아줬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.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최고치가 지금 여기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. 이때 당시에도 이제 최고치죠. 최고치가 요 근처에서 여기 건드리면서 또 터졌어요. 요 근처 또 터뜨리면서 요 근처 영역에서 슈팅 나오면서 또 이 물량 한번 찔러보고 이번에 또 갱신했거든요. 또 갱신했는데 또 영역이 여기야. 또 영역 여기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물량을 토스하고 약간 토스하면서 여기를 조금 헐겁게 만들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왜냐면 이게 사실 고가 라인은 이게 에지가 나면 잘 건들기가 어렵거든요. 왜냐면 뭐 땅 파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여기 이 정도면 매물이 지금 상당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 굳이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이걸 찔러서 내준다?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건 쉽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변화 지점이기는 한데 아마 여기서 찔러보면서 계속 토스하면서 여기에 좀 헐겁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이게 항상 100%라는 건 없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면서 물량 털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하면.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기 계속 찔러보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시도도 아니고 계속 찔러보면서 여기서 뭔가 또 물량이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또 찔러보면서 자꾸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보통 이제 가고 싶지 않은 데는 여러 번 건드리지 않거든요. 근데 계속 건드려보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가고 싶다라고 자기의 의지는 굉장히 좀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선은 눈여겨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게 좀 한 가지 있어요. 이게 터지고 나면은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이게 제가 지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긴 합니다. 한 뭐 6개월 정도씩 있다가 일 가능성이 높아요. 솔직하게. 왜냐면 이게 최고치 주고 바로 가는 경우는 왜 별로 없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딱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으면은 딱 요 거래량은 결국에는 우리 거래량이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거니까는 여기서 요게 결국에는 매수세도 이만큼 있어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매수자는 어떻게 샀어? 매도자가 팔아줬으니까 산 거란 말이에요. 매도자도 이만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매도자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이전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에 봐서는 이전보다 매물이 아직 조금 더 두텁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. 의지는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찔러 보면서 그러니까 의지는 확실한데 뭔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또 이거를 진정시키려면은 얘네들이 또 안정화가 되고 뭐 뭔가 이제 조금 뭐 물량이 좀 나오고 할 때까지 좀 쉬는 구간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힘이라고 놓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. 힘은 많이 쓰면은 쉬어야죠. 여러분들도 막말로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어요? 못하죠. 이게 일을 너무 열심히 쓰면 머리도 슬슬 아파하고 몸도 안 따라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고 달리기도 우리가 전속력으로 막 열심히 달렸으면 영원히 그 속도로 못 뛰잖아요. 또 이제 열심히 달렸으면은 벤치 가서 또 이온음료도 한 잔 마셔주고 다리도 이렇게 딱 마사지도 해주면서 좀 풀어주면서 그런 기간을 보통 거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힘을 좀 너무 과도하게 썼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쉬어주고 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고 최대치 거래량이 뽑히고 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있다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가졌으면 좋겠긴 하겠지만은 사실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제끼고 가려면 이 거래량을 더 제끼면서 더 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최대치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선 그 다음 턴부터 또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요 거래량이 좀 눌러주고 쉬어주고 요 기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뭐 간척하다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밑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끌어올리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를 할 때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돌파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호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눌렀다가 가는 것들 안정화되는 거 보고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큰 흐름은 지금 상방을 타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
여기서 뭔가 자꾸 건드리고 있고 최대치를 뽑은 걸 보니까 너 지금 올라가고 싶구나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을 많이 썼고 매도세도 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약간 눌러줬다가 자리를 다시 잡고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나중에 큰 눌림목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 치면 차라리 요럴 때 공략은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먹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번 시도는 17,000원까지는 할 거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17,000원까지는 충분히 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횡보로 가도 되니까 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혹시 이제 또 돌파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사이즈 힘을 거의 지금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10년 거의 가까이 동안 모아놓은 거거든요.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라도 돌파하게 만들면 이 정도를 폭발적으로 터뜨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금 200%짜리 파동이거든요. 14,000원 기준으로 200% 잡으면 얼마인 거예요? 한 4만원 되나요? 한 4만원 정도까지도 그때 돼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뭐 큰 흐름상 의지는 확실히 보이니까 나중에 좀 눌러주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. 이거 다 소화해주고 쉬어주고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때부터 자리 나오면 나중에 한번 좀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지금은 좀 별로다. 전 지금 당장은 조금 진입 자리로 잡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전반적인 이해는 됐을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좀 살펴보고 플러스 얘가 이제 나중에 돌파하는 쯤이 되면은 이게 보통 근데 신고가가 얘가 이게 신고가 돌파할 때는 재무가 좀 받쳐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재무가 완전히 적자고 막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평범해도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막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면서 이거 지금 요거를 막 안정화 시켜놓으면서 막 어닝 서프라이 터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그럼 그때 시기에 아마 맞춰가지고 같이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재무가 좀 나아질 때쯤 보는 것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괜찮은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요거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긴 하니까 조금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와줄 때 좀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서 지켜보시고 뭐 나머지는 뭐 이런 데서 같이 보시라는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1차는 17,000원 2차부터는 뭐 한 4만원 잡아도 되지 않을까.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말이 돼요. 결국에는 자꾸 이제 끝내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지네요. 결국에는 얘도 이 파동 다 모아놓고 돌파가 나오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이 그림 다 완성을 시키거든요. 이 힘만큼 결국 넘겨버린단 말이에요. 지금 층이 나누면은 요래요.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고 두 개가 사이즈가 보통 비슷해요. 아파트 층의 고도가 비슷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나중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 3층도 똑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나중에 진입타점 한참 조정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번 살펴보자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